그래프가 굉장히 시사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GDP죠. 미국이 위에 있죠. 위에 있습니다. 쭉 가는데 2017년에 보니까 20조 4천억 달러입니다. 중국은 14조 1천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2024년 아닙니까, 그죠? 점점점 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결국 30년이 되면 역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넘버 1 국가와 글로벌 넘버 2 국가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냉전은 아십니다. 냉전은 잘 알고 있어요. 몸으로 다 겪었어요. 여기는 이제 이 전쟁의 참화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냉전과 신냉전이 뭐가 다를까? 냉전은요, 이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제 2차 대전 끝나고 1945년이죠. 끝나면서 세계가 이제 승전국, 크게 보면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승전국에 의해서 이제 두 승전국가의 경쟁 체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어떤 경쟁이냐? 이념 경쟁입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래서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눠져서 싸웠어요. 그런데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너무 큰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승전국도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열전이 아니고 냉전.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전쟁이 완전히 전쟁이 없이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큰 전쟁, 세계 대전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국지전을 벌였습니다. 국지전. 약한 고리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한국 전쟁이었어요. 1950년. 두 번째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에요. 전부 대리전이에요. 민주주의와 공산 진영으로 나눠져서 싸운 대리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좀 편안한 시절이 올까, 했어요. 30년 동안 그래도 비교적 평화스러웠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요. 지금은 다시 신냉전.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냉전은 미소 간의 경쟁이었다면, 신냉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1과 글로벌 2와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냉전은 이념 전쟁이었다면 신냉전은 아까 그래프 보셨듯이 경제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 아시겠죠? 자, 신냉전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 구도에 큰 구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 적세 국가 있죠?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저쪽은 민주주의이고요. 자유주의 국가예요.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쪽 대서양 쪽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나토를 통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이 대서양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여기 있는 겁니다. 거기서 비즈니스도 하고 삼각무역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방어하는데,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기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저쪽으로 갈 때는 서쪽밖에 없는 거예요. 서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소련이 붕괴됐더라도 그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 라트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가 동유럽에 쭉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전부 EU에 가입하고 나토에 다 가입한 거예요. 점점점 유럽이 확장, 어느 쪽으로 확장해요? 동쪽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마지노선이 어디냐? 절대 여기만큼은 뚫려서는 안 돼. 그게 어디냐? 그게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 수도가 여기, 모스크바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인데, 러시아는 유라시아죠. 아시아도 되고 유럽도 되죠. 그런데 유럽이에요, 사실은 러시아는. 왜냐하면 수도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크라이나가 뚫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망망,
평양입니다. 평양. 그냥 바로 뚫리는 거예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요충지, 그게 우크라이나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쪽 우크라이나가 이 동서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 가까운 쪽, 이쪽은 러시아 사람들이 좀 있고요. 많아요. 그 다음에 경제권도 이쪽에 많이 가깝고, 또 서쪽은 이제 유럽하고 또 아주 가까운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쩔 때는 유럽 편을 들었다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유럽이라기보다는 친미 쪽이에요. 친미. 미국 쪽에 붙었다가, 또 어쩔 때는 이제 대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소련 편에 또 들어요.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친미 국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게 해달라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거기다가 또 EU에 가입하게 해달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뚫리는 거예요, 이제. 모스크바까지 그냥 쫙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봤습니다. 자, 약한 고리가 터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또 어디에 났습니까? 자, 중동에서 전쟁이 났죠, 중동, 그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났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고, 그죠? 그 뒤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중동의 맹주, 그죠? 그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냉전이거든요. 큰 세계대전은 안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난다면 네 군데의 국지전 가능한 곳이 있어요. 근데 이미 났습니다. 유럽에서 났고요. 그 다음에 중동에서 났습니다. 그럼 어딜까? 두 군데가 남았어요. 어딜까요? 전쟁이 난다면 어디? 한반도? 한반도. 또 하나. 대만.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제 극동화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러니까 신냉전이죠. 시대가.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